실제 딥페이크 피해자의 45.9%가 20대거든요. 소름 돋는 건 범인의 정체입니다. 경찰에 잡힌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바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겐 끔찍한 범죄가 친구 얼굴로 장난을 치려는 마음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딱 30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 가해자의 80%가 10대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에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불법 웹툰에서 성매매, 도박 배너가 함께 뜬다라고 해요. 2026년에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소년 도박의 70%가 남학생인 현실 이런 것도 있고 불법 성인 웹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때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트들이 비단 콘텐츠를 판매하는 데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각종 이제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홍보 글이나 또는 광고 배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유해 환경이 굴러가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기술이 워낙에 발달해서 너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도 있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인가요?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한창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지면서 뭐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피해 지도, 가해 학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이 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좀 환기가 되기도 했었고 당연히 이제 10대들이 많은 학교, 특히 이제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다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또 모순적이게도 호기심에 또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범죄가 죄를 짓는다는 건 알지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장난처럼 하게 되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게 되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바로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된다면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 6년 전에 어떤 지인 능욕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 때 또는 학교에 이야기를 했을 때 심각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없었던 거죠. 사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본인이 아는 여성의 사진 또는 신상 정보에 접근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범죄가 쉽게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게 내 주변에 가해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사실 만들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는데 수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더뎠던 건가요?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하면 스토킹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범죄로서 이제 많이 여러 사례들이 기사화되고 그러면서 그 범죄에 대한 심각성도 환기가 되는 건데 10대들이 장난처럼 하는 행위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이게 성범죄라는 인식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올린 사진이고 그 사진을 캡처해가서 그렇게 이제 범죄가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가해자들은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하기도 하고 이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이 온라인에서 이제 주로 익명으로 활동하고 또 은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잡기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깨지면서 내가 목소리를 내서 다른 피해자가 또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이 가해자들이 정말 신화처럼 믿고 있던 본인들은 잡히지 않는다 라는 것이 좀 깨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서 그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하니까 이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인식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좀 피해자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수사가 어렵다, 뭔가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 범죄가 일어났던 공간은 주로 해외 플랫폼이었습니다. 국내 플랫폼보다 이 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좀 오래 걸려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뭐 가해자가 어떤 증거들을 삭제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수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도 수사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왔던 거죠. 좀 모순이 있네요. 뭐 호기심에 했다, 뭐 주변에서 하니까 해봤다라고 하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사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뭐 VPN을 우회한다던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던가 하면서 이미 범죄인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여러 텔레그램 방, 이런 은밀한 대화방이 유입이 되고 그 방에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벌인다기보단 같은 반 학생, 여학생의 사진을 보내보고 그것이 딥페이크로 합성이 돼서 결과물로 돌아왔을 때 그거를 유포하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유포하는 것을 보고 유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있던 허들이 점점점 그런 식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법 촬영이나 또는 이 온라인 스토킹을 넘어서서 뭐 온라인 성착취 이런 것까지도 점점 더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뭔가 가해자가 잡히기 전까지 그 영상을 인터넷에서 기록을 삭제한다거나 지운다던가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블로그 글을 내가 올렸는데 내 친구가 그거를 삭제할 능력이 없잖아요. 저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는 이상 국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제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온라인에 올라간 걸 내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의 자체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락을 하면은 삭제가 되는 거고 수락하지 않으면 삭제가 안 되는 거죠. 디지털 장의사 같은 포렌식 업체에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성폭력 처벌법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여전히 뭔가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학교도 다니고 뭐 학원도 가고 뭐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라면 뭐 일도 하고 바쁘게 살아갈 텐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증거를 수집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증거 수집을 위해서 뭐 업체에 찾아간다고 해도 그 업체에 들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 이런 사건 해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10대들은 특히나 더 큰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사실 그 보호자도 그런 내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은 경험은 처음일 거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에는 조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건 해결에 드는 비용들 단순히 뭐 삭제 비용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생계유지 비용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조기에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빠르게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좀 어떤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반드시 잡는다라는 경찰의 메시지가 발표가 되면 제가 당시에 뭐 살펴보고 있던 뭐 텔레그램 대화방 뭐 100여 개의 대화방에서 평소에 올라오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적게 메시지가 올라온다거나 N번방 사건 당시에는 조주빈이 검거됐다라는 뉴스가 뜨자마자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수백만 명이 단체로 탈퇴를 하는 그런 그래요?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잡는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하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가해자가 본인이 저지른 죄의 죗값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좀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회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봐야 될까 하는 사실 화가 많이 나잖아요. 2024년도
연말 그 무렵에 이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 교육 관계자들이 터질 게 터졌고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내에 공론장 기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30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전국에 생기게 하는 건데요. 지금 정책복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딥페이크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우리 동네 복부 타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의 지방의회에 유권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게 전달이 되고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만들면 검토하고 발의하고 제정되는 과정을 계속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정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국에 있는 시의회, 도의회, 구의회, 군의회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국회보다 훨씬 더 빨리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되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왜 해결이 안 될까 답답할 때 있잖아요. 사실 정치를 잘 이용하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건 아니지를 구독하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정치를 써먹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거 정말 답답해 라고 하는 문제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해결책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